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매번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아들이 계속 왜 마스크 써야 돼? 왜 코로나 걸리니까 왜 걸리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계속 본질적인 설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가장 유효한 말은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한 번 말해서는 잘 듣지 않은 아들 때문에 힘든 분들께 구체적인 방향성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일산에서 오셨죠? 네. 예. 오늘 일산에서 강의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이번에 네.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네. 기대되는 책. 네. 최민준의 아들 코칭 100과, 저는 프롤로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 1,400여 명과 현지 초등교사 2,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 대다수는 아들에게 유독 화가 난다.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화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행동이 탐탁지 않다거나, 두 번째, 아들이 딸보다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네네.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했더니 압도적인 1위로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향은 분위기로 말하거든요. 그렇죠. 네. 너 눈치 좀 봐.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최민준, 엄마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아. 진짜 무서운 엄마로 변해.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자, 아들들은 그런 게 생각보다 크게 타격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이제 가증하지 말아야 되는 코칭법을 예, 예. 좀 설명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님들 많이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정말 많이 참았어. 그만 좀 해. 너 엄마가 이렇게 싫다는데 끝까지 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 아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니 엄마가 화나는데 그걸 게임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아, 엄마도 드라마 보는데 네네. 왜 나는 유독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에게 좀 말을 할 때는 좀 너무 분위기로 네. 너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만 좀 해. 너 엄마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해야겠어? 라는 얘기를 조금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먹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들 중에서도요? 아들 중에서도 있죠. 근데 이게 안 먹힌다라면 조금 방향을 바꿔볼 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안 되면 화를 더 낼 게 아니라 아이가 이게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저희는 그거를 약간 시그널 육아라고 부르거든요. 시그널 육아.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걸 좀 의미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네. 엄마의 시그널을 좀 잘 읽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왜 여자아이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남녀 차이, 개인 차이는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 문제가 소셜의 차이에서도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 모임을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예를 들어 브런치 모임을 한다고 네네. 볼게요. 많이 하죠. 네네. 근데 내 선을 넘는 어떤 언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네. 그 언니한테 언니 왜 그렇게 내 선을 넘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약간 시그널을 좀 보내는 편이에요. 언니, 요 느낌을 못 읽으면 네. 그러면 여성 소셜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수 어렵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버님들한테, 그러니까 딸을 키우는 아버님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많이 드리냐면, 아버님 생각보다 딸의 세계는 예민하다. 예를 들면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빠, 나 있잖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 너무 고민이야. 얘기를 하면 아버님들 물어보잖아요. 네. 왜? 무슨 일 있었어? 뭔 일이야? 예. 근데 이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민지가 오늘 아침까지 인사를 했는데 집에 갈 때 인사를 안 했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버님들은 이제 대부분 그게 별일이야.
너가 착각한 거 아니야? 민지야, 너무 예민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너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이성적으로.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여성 소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러네요. 예. 이럴 때는 여자애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게 진짜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친구랑 찢어지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시그널에 좀 민감하고, 맞아요. 친할수록 네. 뭐 게임을 한다? 네. 져주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내가 맞아. 친하면 맞아요. 내가 친하면 져줘요. 그래갖고 막 내가 굳이 막 이렇게 이겨갖고 너를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상대방이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할지 미리 네.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속상할까봐. 속상할까봐. 그게 돼요. 이게 네네. 안 되면 예. 못 살아남는 세계예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친할수록 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그래요? 끝나고 조롱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도 다음날 또 치네요? 그래도 또 치네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여자애들 세계를 보면 어떤 느낌이 왔냐면, 여자애들은 되게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 그 세계는 되게 오히려 더 차가운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차갑다일 수도 있고 유리알 같이 더 계속 살펴야 되는 쉽다.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시그널의 사회예요. 시그널의 사회. 네. 그래서 시그널 육아. 시그널 육아가 딱 많이 맞네요.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만났을 때 좀 거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싸워요, 많이. 그리고 맨날 안 논다 그래요. 안 놀아! 그리고 다음날 또 놀아. 놀고 있어. 은근 따뜻한 세상이에요. 아니, 선생님. 지금 아들 편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게 아니고 예, 거칠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어머님들은 그거 보면은 저래 갖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게 과잉 해석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너랑 안 놀아! 싫어! 막 이러고서는 네네. 다음날 만나면 또 놀아요. 그래서 또 아들의 게임하고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네네. 시그널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다음날도 나랑 안 노느냐, 어. 노느냐, 이거는 시그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을 이제 제가 만나서 그렇죠. 대화를 네네. 나누다 네, 보면 네.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자꾸 시그널을 보내세요. 너 엄마 이렇게 속상한데 너 끝까지 일해야겠어. 이제 이런 말투로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좀 속상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왜 안 되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이 이야기를 막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시그널이 되게 네, 중요했구나. 네. 관계를 할 때 네.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걸 좋아하나 싫어하나로 내 행동을 결정했던 경험이 되게 많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많은 부모일수록 아이도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데 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좀 속상한데 굳이 해야겠어? 네.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그만해. 엄마 봐봐.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엄마 이제 무서운 엄마로 변해. 이게 다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걸 가장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익숙합니다. 남자애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하지 마! 그럼 무시해요. 하지 마! 그래도 패턴이요? 해. 그래도 해. 어. 근데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아. 예. 어떤 애들이 힘드냐면 네. 유형별로. 하지 마! 하면 하지 마! 하면은 한 번 더 하는데 예. 엄마 눈을 보고 해. 밟지 마! 그러면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네. 예. 어쩔 건데? 이런 표정으로 어쩔 집인가요? 어쩔 집이? 요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힘든 유형은 뭐냐면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네, 있죠. 네. 하지 마! 어. 하지 마! 근데 이런 네네. 게 육아서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네, 이런 네, 세계는. 네. 현실 육아죠. 근데 현실 이제 육아. 근데 이제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라면 겪었을 만한. 이걸 겪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안 휘말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 보면서 감정을. 그죠?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하는데 너 네. 밟지 마 어. 했는데 눈을 한 번 더 보면서 네. 요렇게 하면 어. 사실 엄마 입장에서 너무 예. 힘이 드는 거죠. 이게 마치 도발처럼 도발이. 엄마의 네, 권위에 네.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3단계 왜 이러는 이렇게 거예요? 하는 네. 이유를 가장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머님들은 너 하지 마. 한 번 더 해주세요. 밟지 마. 그랬어요. 네, 네. 스마트폰이 아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밟지 마. 그랬어요.
또 밟아보세요. 네네. 제 눈을 보면서. 네네. 이 행동을 하면 우리가 되게 열받잖아요. 열받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어. 밟으면 어. 나를 열받게 하려고 하나? 맞아. 이 생각을 예, 많이 예, 하게 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궁금할까? 이거를 우리는 행동 범위 측정이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네. 내가 어디까지 규칙으로 못하고 아. 어디부터는 내 자유야? 네네.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 선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선이 어디까지야? 내 자유는 어디까지야? 그래서 네네. 뭐 던지려고 해요. 던지지 마 해보세요. 던지지 마. 그러면 민준아 던지지 마. 그 엄마 말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도발인데 그럼 도발. 요렇게는 괜찮아? 네네. 한계가 명확하지 않구나. 어디까지 해야 틀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그걸 하면 네. 내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라는 얘기는 좀 버려야 돼요. 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는 네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엄마가 너가 그걸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네네. 한 번 더 했어. 그럼 나 어떻게 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얘기해 줘요? 한 번 더 하면 네. 엄마가 너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면 돼요. 우리가 시그널을 좀 버리고 네. 행동해야 된다, 육아를 할 때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행동 육아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러시더라고요. 편입니다. 행동 육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표현하시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행동 육아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행동 육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번에 네. 행동 육아를 4가지 코칭으로 기본 코칭에서 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행동 육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쉽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지시하고 설명하고 예고하고 이행한다. 요거 4가지만 기억을 하면 네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네. 지시로 출발을 해야 되네요. 네. 첫 번째. 첫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존중한다라는 미명하에 되게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이제 존중이라고 보지 않고 사실 기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정론들.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약간 어떤 팀장님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존중하는 모습을 팀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존중의 교육을 받으십니다. 리더십 네. 교육을 네. 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물어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팀원들 처음에 의견을 내는데 이제 팀장님 어느 순간 민준 씨 의견 좋은데요. 그건 이래서 안 돼요. 되게 현주 씨 그 의견 좋은데요. 그건 제가 다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잘라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팀원들은 답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팀장님 마음 맞추기 게임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신뢰가 많이 사라져요. 팀장님이 뭔가 말을 할 때 투명하게 말하지 않고 뒷단에 다른 게 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을 신뢰가 언제 떨어지냐면 앞뒤가 조금 다르다고 느끼면 맞아요. 신뢰가 떨어지는 네.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민준아 뭐 안 되는 걸 얘기할 때는 민준아 이거는 하고 싶은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돌려 말할 때 사단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엄마 나 뽀로로 유튜브 봐도 돼?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준아 차에서 TV 보면 눈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큰 거 맞아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름 배려해서 아들을 네, 배려해서 나름대로 네네. 너무 거절감 주지 않고 상처받을까 봐. 네,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 주려고. 근데 이제 어떤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 나 주사 맞아도 되면 봐도 돼? 예상치 못한 대답이요? 예상치 못한. 네. 이러면 뭐예요? 진실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꼬이는 거예요. 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네네. 훈육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 계속 낳게 되는 상황이 훈육에서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이제 화내는 걸로 불법밖에 끝내죠. 없어요. 예, 예. 안 되겠다.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민준이 걸어간대요.
실제 사례입니다. 맞아요. 실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어. 꽤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안 되는 건 빨리 안 안 되는 된다고 얘기해야 예. 빨리 끝납니다. 오히려 아들은 이게 더 납득 가능하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뭐랑 싸우고 있냐면 기대랑 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우리가 집에 가서 민준아 우리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림이 그려졌어요. 에버랜드 가서 재미있게 노는 그림이 그려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이 기대나무가 막 자라기 전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희망 고문일 수 있다. 희망 고문일 수 있다. 애들한테는. 네. 지시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네요. 네, 설명해 줘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엄마의 감정이 아니라 민준아 이게 안 되는 이유 너 입장에서 엄마가 너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이게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진 모르겠죠. 엄마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그들에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네 엄마 이런 일은 별로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의 방법 있을까요? 설명의 방법은 네. 항상 솔직하게. 엄마가 싫으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자 민준아 너가 이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엄마가 말하는 거니까 안 돼라는 느낌이 아니고 안 되는 걸 좀 미리 합의해 놓고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 놓고 설명할수록 효과가 생겨요. 네.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면서 되게 높아져요. 네. 아까 직장 생활에 사내 규칙 예에 들었잖아요. 이게 규칙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거랑 구두로 전파되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더 가시적인 거에 더 반응하니까. 맞아요. 사춘기가 될수록 네네. 그렇게 가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매번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들이 계속 네. 왜 마스크 써야 돼? 왜 코로나 걸리니까 왜 걸리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계속 본질적인 설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가장 유효한 말은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규칙이야. 그냥 사회적 규범이야. 엄마도 가끔 이해 안 가는 규범이 있어. 그런데 해야 돼. 네. 아들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납득이 가야지만 움직인다라는 오류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규범도 납득이 다 안 이해돼. 되면 그러면 내가 안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어떤 건 납득이 되지 않아도 다 같이 약속한 건 지키는 거야. 그냥 이게 모두와 약속한 규범이야 네. 라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규칙이야. 규범이야.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죠. 이거를 좀 써서 붙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약간 예고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강하게 훈육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을 네.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 눈에 불안이 끼었거나 아이 눈에 복수심이 보이거나 부당하다라는 눈빛이 보일 때는 훈육을 계속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당하다라는 눈빛과 불안한 눈빛을 한 번에 다 낮추는 행위가 예고하기예요. 민준이가 핸드폰만 밟지 말라는데 계속 밟으면 엄마가 한 번 더 밟으면 가서 핸드폰 치워 놓을 거야 얘기하고 민준아 밟지 마. 근데 한 번 더 밟으면 너 왜 밟아? 엄마 밟지 말랬지? 라고 할 필요 없이 조절이 잘 안 되지 도와줄게 하면서 그냥 올려놓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엄마가 행동으로. 아이가 거는 그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너랑 나랑은 싸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너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지. 이 개념을 네. 잃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네.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예고하고 이행하는 게 행동이죠. 그리고 네.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예고를 해서 아이가 만약에
이행했을 때 그걸 더 반복하고 강화하려면 네. 이행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이행했을 때 너무 많은 피드백을 주는 건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뭐 보상이 보상을 주거나. 강하면 어떤 메시지를 좀 주게 되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네가 해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네가 이거 한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게 자칫.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상은 아주 가벼워야 돼요. 보상을 주는 것보다 의미를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주 그냥 작게라도 그냥 눈을 마주쳐 주거나 너무 잘했어. 민준아. 요 정도는 너무 오버해서 하면 자기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지 못하고 선심 맞아, 쓰는 맞아. 느낌이 들어요. 맞아, 맞아. 내가 지켜줬어. 막 이거 어려운 거야. 막 그러면 나중에는 안 지켜도 엄마 내가 저번엔 지켜줬잖아. 이 느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지켰을 때 뭐 해줄 거야? 네, 그게 네.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아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멘트가 좀 바뀌었다. 지금부터는 민준아 이 정도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이제 코칭을 드리면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믿을 놈을 믿으라고 하세요.